야마자키파,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야쿠자 조직. 야마자키파 조직의 최고 전력이자 산하 조직 모두의 우상이었던 남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을 학살한 살인자이자 최정점에 위치한 오니가 있었으니 오늘 알아볼 실오니 박종건입니다. 그는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최동수. 영세대 김감령 주먹패 부도목이었던 그 남자와 명성과 힘으로 사대크루라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대크루 사업을 시작한 그 순간 크루들은 각자의 목적과 욕심으로 종건의 후임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종건의 후임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매월 1억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하지만 법률상의 문제가 되는 불법을 일으킬 시, 폐기 처벌을 당하며 1억을 채우지 못할 시 크루로서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의 세대가 계속하여 이어져 오며 냉전의 평화가 이어져 오던 것도 잠시 최동수 사업에 미천이 되었던 사대크루가 오히려 최동수의 약점으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최동수와 종건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빅딜은 역사 깊은 강서의 조직입니다. 김기명은 깡패인 자신의 아버지 김감령과는 다른 한신우의 매력에 이끌려 빅딜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매력에 이끌린 것은 서성은도 있었습니다. 종건과 준구는 서울에 사대크루를 만들기 위해 강서의 모든 조직을 테스트라는 이름 아래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빅딜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한신우 홀로 막아섰지만 이들은 이미 사대크루가 시작되는 서울 전장을 전능하게 군림하던 자들이기에 패배하게 되고 다음 달까지 1억을 모으지 못하면 폐기된다는 위기에 놓입니다. 서성은의 흑곰파를 이용한 이제이로 1억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사대크루판에 강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매달 1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한신우는 자신을 1회에 팔아넘기게 되고 12억을 만듦으로써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신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50억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다시 찾는 방법은 종건의 후임이 되는 방법 외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은 12억으로 버틴다 해도 그 이후에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김기명은 결국 불법 토토 사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최동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10명의 천재 중 한 명, 비오는 날 코우지에 의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종건의 후임 자리를 가장 빠르게 얻는 법은 종건과 싸워 이기는 것. 한신우를 되찾기 위해 오랜 기간 단련한 김기명이었지만 종건에게 패배하게 되고 폐기를 당하나 건지태가 지킴으로써 폐기는 보류됩니다. 갓도게드 성유아는 어머니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돈과 돈이 된다고 해도 치료의 순번을 앞당길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종건의 후임 자리를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성유아의 크루 갓도게 부하들이 불법 사업 자금으로 돈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헤드로서 부하들의 신용도 얻지 못하였기에 성유안을 사대크루의 자격 박탈과 동시에 폐기하게 됩니다. 종건의 후임 자리를 가장 빠르게 얻는 법은 주인과 싸워 이기는 것. 그렇지만 김기명조차 상대가 안 되던 종건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갓독은 해체됩니다. 갓독은 처음부터 단 하나뿐. 과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며 홀로 남게 된 박세림, 어릴 적 가정의 학대로 가출하게 된 장현. 어느 날 이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고 박세림을 짝사랑하는 최원석과 장현을 짝사랑하는 혜원을 필두로 하나 둘 모이게 되니 이들이 바로 가족이자 각자 이름을 따서 호스텔이라 불리게 됩니다. 강동의 백도어 크루를 장현이 만나게 됨으로써 호스텔의 이름이 종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종건과 갓독의 성유한, 빅딜의 건지태가 호스텔로 찾아오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대크루가 경찰에 걸리지 않을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오던 종건은 장현의 점조직 아이디어를 듣고 크루헤드 중 종합적으로 1등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들 역시 강제적으로 사대크루에 들어서게 됩니다. 크루가 될 운명으로서 크루가 되었지만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가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왕호추는 혜은이로 인해 장현이 변해간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혜은이 엄마에게 혜은이 있는 곳을 알리고 장현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며 이들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장현은 결국 종건의 밑에서 수련을 하며 강해졌지만 그때 혜은이와 장현 사이에는 애가 생겨나고 있었으나 왕우춘이 장현의 폰으로 혜은이에게 지우라고 말하면서 혜은이와 장현의 사이도 끝나게 되며 혜은이는 아이를 낳던 수술 중 사망.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현은 왕우춘을 구타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욕을 먹으며 길거리로 떠나게 됩니다. 왕우춘은 장현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만의 크루 호스텔 A를 만듭니다. 이윽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호스텔을 계속하여 지키던 최원석과 박세림은 장현과 다시 마주하는데 성공합니다. 왕우춘이 비극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간다는 사실에 장현과 왕우춘은 싸우게 되며 혜은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깨달은 왕우춘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우춘의 사망을 알게 된 종건은 호스텔을 찾아와 장현에게 지금껏 왕우춘이 호스텔 B의 상납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고 호스텔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모두 이들이 심성은 착했으나 크루라는 시스템에 묶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 원의 돈을 벌겠다는 뜻을 담은 크루 1회회 4대 크루를 창설하는 그 순간부터 합류되어 있던 크루로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꿈의 길 이상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건이 4대 크루를 꼬리 자르게 한다는 소식에 다른 크루를 포섭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 빅딜은 한신우가 1회에 팔려나갔고 갓독은 어머니가 눈이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의 종교 풍산개교를 지원한 것이 1회회이며 호스텔은 더 이상 다른 크루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왕우춘이 먹던 약이 바로 1회에서 만든 약이었습니다. 모든 크루가 1회에 악감정을 지니고 있었기에 포섭은 실패하게 되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크루와 싸우게 됩니다. 경찰들까지 포섭하였지만 김기명의 부탁으로 온 종건에게 패싸움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며 폐기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나 1회에는 1세대의 전설 이지훈을 포섭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며 오랜 기간 전쟁을 해온 4대 크루를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선 종건과 싸워야 했고 다른 모든 크루들을 이번에야말로 포섭하는 데 성공. 종건을 잡기 위한 종건 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야마자키파의 유능한 인재로 불렸던 종건은 어린 나이에 가라데 문학생들을 혼자서 상대하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이란 나이에 준구와 함께 이도규를 찾아가게 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도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7살에는 1세대 왕 이상의 강함을 지닌 귀전 형제 중 히로아키와도 열세이기나 하나 수준급의 강함을 선보입니다. 즉 크루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1세대 왕급의 강함을 지녔으며 이는 4대 크루판에서 전능하에 군림하기 충분한 강함이었습니다. 20살인 현재 싸움의 천재라고 불린 이도규마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과거 외모 지상주의에서는 준과 함께 투톱의 최강자였으나 각 세대의 전설들과 전투기계 무영석, 김감룡 주먹패와 압도적인 커리어를 지닌 전쟁 용사들이 등장함으로써 유일무이한 최강자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견주는 것이 가능하며 전성기가 지나간 이들과 달리 전성기를 달려가는 종건은 이들을 능가할 가능성이 열린 상태입니다. 종건 잡기 에피소드를 통하여 종건의 강함이 상세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최동수를 지금의 자리에 앉게 해준 10명의 천재 중 한 명인 종건. 그가 담당하고 있는 천재 영역은 바로 육성으로서 세계관에는 많은 스승이 있음에도 독보적인 육성 능력을 지녔습니다. 싸움에 대한 지식 없이 짐승 같은 본능으로 싸우던 장현을 단 몇 개월 만에 크루헤드 중 가장 강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왕우춘 역시 싸움이라고는 모르던 범생이었으나 그조차 헤드 중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형석은 크루헤드 수준의 강함이었지만 무엇이든 카피하는 재능과 육성 능력이 만나면서 단 한 달 만에 1세대 왕급으로 성장하였고 무시까지 포함한다면 종건과 준구, 무용석을 제외한 2세대 최강자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종건 역시 높은 재능과 전성기를 달려가는 20살이기에 스스로조차 육성하며 성장한다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 그 누구도 승리를 확정지을 수 없는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박형석은 박진영과 연관되었으며 김기명은 김감룡, 진호비는 진무진, 권지태는 권백호 등 개인의 노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혈통이 중요한 세관입니다. 종건 역시 야마자키파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총재의 피를 이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싸웠던 적은 전성기 박진영조차 쓰러트린 수준인 것을 보면 종건의 성장 역시 한 세대의 전설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영세대의 떡밥이 앞으로 풀리면서 더 상세히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을 제자가 죽여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러한 말을 직접 함으로써 수많은 제자를 양성해낸 종건의 최후는 독자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떡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자인 동시에 자신을 죽이게 만들게 하는 동기를 심어준 종건의 최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피한 결말로 남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빅딜 잡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모두가 모인 자리 가운데 등장하여 자신을 죽일 자를 찾고 있는 부분에서 마음 한편에는 자신마저 능가하는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종건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왕우추를 제외한 성효한, 장현, 박형서에게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최후는 많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떡밥일 것입니다. 한 평생을 살인자이자 모든 이들에게 불행을 안기며 살았고 그에게 반항하는 모든 것은 압도적인 힘 아래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비참한 순간에도 일어서 다시 꿈을 바라보는 자들, 동료와 함께 압도적인 힘에 끝까지 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건이 평생 저질러온 죄는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